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컨버그의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전반부가 유명한 그런 정신분석 학자들의 이론을 요약하고 정리하고 또 컨버그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의 이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하고 계속 연결해서 페어벤의 이론을 우리가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 이론 중에서 페어벤은 불안이 어떻게 해서 오는지 그리고 또 대상의 내재화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분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안입니다. 불안. 우리 인생은 불안과의 싸움이지요. 어린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분리불안을 겪지만 우리 성인들은 생존해 내기 위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이 같은 불경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불안하고 싸우지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불안들이 우리 성인들 속에서 오는데 이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가 이겨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내적인 평안의 상태가 유지가 되지요. 내 정서적인 상태가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불안이 근원적으로 어디서 오는가? 이거에 대해서 페우베는요, 프로이드 불안 이론하고 거의 좀 비슷합니다. 네,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불안은 흐르지 못하고 가로막힌 에너지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리비도가 있죠. 이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에너지가 흘러가서 내 쾌락을 만족하면 괜찮은데 자 이게 금지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3살부터 이제 우리 부모들을 금지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흐름이 막힙니다. 금지 때문에. 그러면 에너지가 이렇게 막히게 되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욕구가 불만이 될 뿐만 아니라 불안도 올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이렇게 막힐 때 불안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프로이드가 얘기를 했는데 요 이론하고 페어벤의 불안을 보는 관점이 거의 좀 비슷합니다. 자, 페어벤은 불안은 리비도적 자아와 리비도적 대상 사이에 억압된 관계를 반영하는 가로막힌 리비도적 욕구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자기만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자, 리비도적 자아, 리비도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리비도가 흘러가게 만들죠. 대상을 향해서 가게 합니다. 근데 이게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이 리비도적 대상이 나에게 그 만족을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속에서 투쟁의 관계들, 불만족의 관계들이 이루어지겠지요. 결국은 이것들이 다 이렇게 억압되어지게 되는데, 자, 이 두 관계 사이를, 이 억압된 관계를 반영해서 이 서로 막히죠. 리비도가 제대로 가지 않고 리비도적 대상이 나한테 그 어떤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 리비도적인 욕구가 이렇게 가로막히게 될 때 이렇게 불안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페어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페어벤은 불안을 무의식적인 심리 내적 갈등의 가장 직접적인 증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내 무의식 안에 심리 내적인 그런 대상들, 리비도적 자아와 리비도적 대상 사이의 이 관계 갈등 때문에 이렇게 불안이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차원에서 불안을 다루는 게 아니라 불안이라는 것은 좀 더 무의식 깊은 곳에서부터 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막 쾌락이 충족이 되면 아주 유쾌하지요. 유쾌한 흥분이 막 올라오는데, 자, 이 유쾌한 흥분도 우리가 쾌감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이 흥분은요, 리비도적 자아와 대립되는 반리비도적 자아의 지배를 받는 공격성. 이 공격성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불안으로 변형되어진다고 이렇게 또 페어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가 리비도를 추구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래서 흥분되고 막 즐겁고 기쁜 것들을 경험하는데 내 안에는 리비도적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반리비도적 자아도 있거든요. 이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리비도적 자아를 공격을 해서 이게 흥분을 했고 좋은 걸 경험했는데 이걸 고통스러운 불안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내적 갈등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이 온다고 조금 더 우리의 불안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온다고 이렇게 페어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불안을 다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안을 다루는 기술들이 바로 이렇게 내재화시키는 과정들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형태는 분리불안입니다. 엄마하고 떨어지는 분리불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엄마하고 분리를 해야 되고 또 엄마가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좌절이 발생화될 때 이 불안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먹고 마시고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엄마라는 타자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엄마하고 나하고는 독립된 개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떨어져 나가야 될 때, 내 그 뭐 욕구 충족하는 게 내 안에 없고 엄마를 통해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 아이들한테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이게 근본적인 형태가 엄마하고 나하고 떨어지는 이 분리불안 때문에 이렇게 불안들이 활성화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마하고 나하고는 그
처음에는 엄마 뱃속에서 같이 있었지만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따로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자, 엄마가 내 욕구를 계속 만족을 못 시켜줍니다. 좌절을 주게 됩니다. 결핍을 주게 된다는 거지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은 이 바깥에 대상에 나를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좌절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마음 심리 내면 깊은 곳에서 그 대상을 내 안으로 갖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여기 내재화 과정이라는 거죠. 자, 나에게 자주를 주는 이 리비도적인 대상을 내 안에 갖고 들어오는 이 대상의 내재화라는 정신 기제가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고 대상에 대한 양가 감정,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가 감정을 발달시키면서 이걸 통합해 나가는 이 발달 과정을 아이들이 겪어내야 되는 거지요. 자, 요 양가 감정을 잘 통합해내지 못할 때 우리 심리 역동적인 많은 문제들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이것이 독립된 개체로 살아남기 위해서 불안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다양한 이런 내재화된 과정들, 감정을 통합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발달시켜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재화 시켰어요. 바깥에 있는 엄마 불안해서 이제 내 안으로 갖고 왔어요. 내재화 시켰어요. 자,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내재화된 대상을 우리가 또 분열시키는 과정들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재화된 대상은 좋은 대상만 내재화시키는 게 아니죠. 나에게 좌절을 주는, 결핍을 주는, 화나게 하는 나쁜 대상을 내가 내재화시키는 겁니다. 시키면 이 대상을 내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대상들을 분열시켜서 억압하는 이 심리 역동 기제가 또 발달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대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쁜 대상. 자, 페이오벤이 얘기할 때 대상에 흥분시키는 측면과 좌절을 주는 측면. 나를 뭔가 먹을 걸 한 번은 경험하게 해서 그 엄마 좋아서 막 흥분하지 않습니까? 이 흥분시키는 측면, 근데 또 좌절을 주고 거절을 주는 이 나쁜 측면이 있죠. 이게 대상의 핵, 중심적 자아로부터 이렇게 분열되어서 그 대상의 주된 핵으로부터 이렇게 분열되어서 자아에 의해서 이렇게 억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심적 자아에서 나쁜 대상을 내가 감당을 못하니까 분열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분열시키고 이게 자아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한 번 더 눌러버리는 겁니다. 억압을 시켜버리죠. 자, 폐업에는 흥분시키고 만족을 약속하는 대상의 측면을 리비도적인 대상이라고 불렀고요. 좌절을 주고 거절하고 금지하고 화나게 하는 대상의 측면을 반리비도적 대상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요렇게 흥분시키는 리비도적인 대상과 거절하는 반리비도적 대상이 이렇게 우리 내면에 내재화되면서 분열되어서 만들어지거든요. 자, 이 대상은 이제 나중에 분열되어서 만들어지는 이 두 대상은 나중에 다시 또 억압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억압된 내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무의식 안에 나쁜 대상이 억압되어져 있어서 이것이 우리를 이 무의식에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막 전이를 통해서라든지 막 올라오거든요. 반복해서 뭔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내 속에 있는 이 환상들이 나의 그 평범한 내 현실 대상하고 관계를 맺는 게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자꾸 도망치게 만들어버리고 이상하게 삐뚤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이 내 내면에 있는 이 억압된 이 흥분시키는 대상, 그 다음에 거절하는 대상, 이 나쁜 대상이 활성화될 때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 분석을 한다는 거는 이 억압된 대상, 나쁜 대상을 무의식 속에서 불러내서 이거를 전이 속에서 활성화시켜서 그 치료자의 관계 속에서 이걸 이제 다시 재구조화시켜서 이렇게 재구조화시켜서 치료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치료의 과정이라고 정신분석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억압된 나쁜 대상은 우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현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를 댄다든지 투사적 동일식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괜히 그 사람을 현실 대상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내 무의식적인 환상에 따라 그 사람을 덧입혀서 그 사람을 오염되게 바라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나쁜 관계가 계속 반복되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억압된 나쁜 대상, 무의식의 깊이, 우리가 여기 안에 이제 우리 무의식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요거는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죠. 우리 엄마들이 절대로 아무리 좋은 엄마라도 100% 만족을 시켜주는 엄마들은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경험한 나쁜 대상들은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 이게 다 억압된 채로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불러내서 활성화시켜서 치료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이게 흥분시키는 대상, 리비도적인 대상, 거절하는 대상, 반리비도 대상이 이렇게 내 속에서 억압되어져 있다고, 분열돼서 억압되어져 있다고 이렇게 페어벤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억압되지 않는 것도 있겠죠. 억압되지
억압되지 않는 내재화된 대상의 주된 핵심 부분을 이상화된 대상 또는 자아 이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페어벤에 따르면 이런 내적 상황은요, 기본적으로 분열적 자리, 이렇게 분열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 자리는 멜라니 클라인이 말한 우울적 자리보다 앞서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자, 세계의 자아 구조뿐만 아니라 이 자아 구조뿐만 아니라 이것들 각각의 내적 대상은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리비도적 대상과 반리비도적 대상은요, 최초의 자아에 의해서 리비도를 제공받는데, 이러한 대상들이 억압될 때 그들에게 리비도를 제공하는 자아의 일부를 동시에 억압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에너지가 억압되어지는 거지요. 내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좋은 에너지가 내 무시간에 지금 억압된 채로 있으니까 굉장히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겠죠. 이 안에, 이 구조 안에 내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에너지 우리가 다시 들어올려서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자아는 억압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서 이 리비도적인 자아나 이런 것들 나쁜 대상들을 억압하는 자기인으로 이렇게 중심적 자아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치료라는 것은 나쁜 대상을 활성화시켜서 분열되어져 있는 이 대상들을 활성화시켜서 다시 치료에 들어가서 이 중심적 자아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이 현실을 잘 살아나가게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페어베는 최초의 자아는 이제 셋으로 이제 분열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이상적인 대상, 자아 이상에 부착되어 있는 중심적 자아고요. 그 다음에 흥분시키는 리비도적 대상에 부착되어 있는 억압된 리비도적 자아. 그 다음에 거절하는 반리비도적 대상에 부착되어 있는 반리비도적 자아로 분열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최초의 그 하나의 자아는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이상적인 대상에 부착되어 있는 중심 자아, 그 다음에 억압된 그 리비도적 자아, 그 다음에 반리비도적 자아, 이렇게 자아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삼중 구조라고 자아의 삼중 구조라고 이렇게 페어벤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삼중 구조 안에는 원 본능이 없고요. 페어벤의 독특한 이런 그 특징입니다. 원 본능이 없고 기본적으로 세 구조 모두가 자아 구조라는 거. 자아 구조라는 점에서 프로이드의 삼중 구조. 이드하고 그 다음에 초자아 있고 자아 있는 이 프로이드의 구조하고는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벤의 견해에서 볼 때는요. 프로이드의 자아는 본래 원시 자아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페어벤은 자신만의 독특한 이론을 전개를 해나갔는데 요게 아주 깊은 페어벤의 이론이 아주 깊은 병리적인 그 마음의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분석해 나가는 데는 아주 좋은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상 현장 속에서 이분의 이론도 우리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이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